네,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더라면 개발이익 2,699억 원을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돌아간 몫인 2,699억 원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분석한 시민단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시죠. 김남근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수익에 대한 분석 내용 발표하셨는데 오늘 전체 요지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최근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성남시가 개발이익 5천억을 정도를 회수를 했는데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SK 특정 금전식탁에 가입한 개인들이 그 4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대장동에 있는 택지를 매각해서 얻은 수익을 배당한 금액들이거든요. 네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화천대유라는 데는 12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4개 아파트 단지의 택지를 이제 수익계약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네네. 분양을 또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 분양 수익으로도 또 이제 막대한 것들을 얻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 막대한 수익 중에서 한 2,699억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더 얻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얼마가 그쪽이 7천억을 더 벌었다, 어쨌다, 화천대유나 이런 쪽이 그거는 택지를 택지를 배당하는 택지와 관련된 지금 땅을 만드는 것을 가다듬고 땅을 정지 작업하고 이거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고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나오는 분양 수익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분양 수익도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 수익에서 2,699억 원을 민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화천대유로 갈 게 아니라 공공 쪽에 남기거나 아니면 실제로 분양받는 분들이 더 낮은 주택 가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이제 많이 돌아가도록 되었었겠죠. 그렇죠. 분양가가 낮아졌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면. 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핵심은 왜 적용되지 않았느냐 내지는 적용되지 못한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왜 대장동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건가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특히 공공택지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 분양을 할 때 그 서민이나 중산층들의 소득 능력을 감안을 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만큼 높게 책정하지 않고 그 택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이제 분양가를 낮춰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네. 따라서 대장동이 이제 원래대로 이제 대장동은 원래 이제 LH가 공영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었으니까 공공 택지였을 테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민간 개발로 이제 넘어갔다가 민간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이제 공영 개발을 처음에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성남시 의회에다가 이제 공사채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성남시 의회는 또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민간 합동 개발이라는 거로 가게 됐던 것인데요. 민간 합동 개발이 개발하는 택지는 공공 택지냐, 민간 택지냐가 명확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민간 택지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제 그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들이 다시 또 화천대유와 같은 개발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애초에 LH에서 했으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을 거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도상. 그런데 이게 민간 개발로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민과 관이 함께하는 개발로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 걸로 갔는데 이 택지는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대상이 아닌 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거다.
이거는 제도적 허점입니까? 논란 자체가 없었죠. 예, 논란 자체가 없었다. 왜냐하면 민간 합동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였죠. 드문 경우였죠. 예,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제 거의 아마 처음 했던 경우이고, 네네. 최근 이제 뭐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드문 경우인데, 그럼 민간 합동 개발을 할 때 이 성격을 뭘로 봐야 되느냐가 법에 명확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럼 제도적인 허점이나 공백인가요, 거기가? 그렇죠. 이제 허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간 합동 개발을 하면서도 공공이 지분을 51% 가지면 강제 수용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게 된 게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이 택지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 푼도 안 냈어요. 네네. 택지를 개발하는데 이제 한 1조 4천억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네. 토지 보상비도 줘야 되고 뭐 도로도 깔아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요. 네네. 근데 성남시가 이제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면서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51%의 지분을 가지고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토지를 2년 만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막대한 개발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토지주도를 희생해서 이거를 강제 수용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건 이제 당연히 공공 개발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공 택지로 보고 여기에는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 같은 걸 적용을 해서 공공 임대도 한 30% 짓고 네.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가지고 이제 싸게 공급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또 뒤에 가면은 이제 이건 민간 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 뭐 공공 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많이 짓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게 돼버렸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당시에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은 그 LH에서 계속 공영 개발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일단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교는 이제 원래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 투기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랬죠. 광명시 뭐 3기 신도시 토지 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2기 신도시 예정지들이 토지 투기가 많아서 그 공영개발 특별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이제 100% 공영개발을 하라고 시민단체들이 운동을 해서 판교가 이제 그 공영개발 특별지구로 지정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 공영개발로 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서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LH는 사업을 축소해라. 그리고 민간이랑 경쟁하지 마라. 이래서 그럼 오히려 민간을 이제 지원해주라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 또 오히려 강제 수용해서 확보한 공공 택지도 민간한테 다 팔게 했거든요. 아유. 그 자체도 이제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그렇죠. 택지를 넘겨받은 건설회사들은 또 비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이제 얻었으니까요. 네네. 그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대장지구에서 민간 사업을 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네. 세력들이 이제 지금 화천대유에도 참여했던 이제 그런 세력들이었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이게 이제 택지 개발 방식으로 해서 이게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런 구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대규모로 특히나 공공이 택지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민간의 택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팔도록 하는 이게 한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개발 방법 자체가 이제 이런 대박 소위 화천대유의 대박을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기반 아닌가. 이런 도시 개발의 기본적인 이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개발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공 택지는 공영 개발하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원칙들을 좀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 3기 신도시의 40%의 택지를 민간한테 팔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게 제도화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이제 거기 마찬가지로 토지 보상비도 줘야죠. 거기 도로도 깔아야죠. 뭐 전선도 지중화해야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그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한 푼도 안 해줘요. 주택도시금 같은 데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LH가 돈 벌어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건데 LH가 돈 버는 가장 쉬운 방식이 강제 수용해서 확보한 공공택지를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40% 정도를 팔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뭐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발표는 또 54%를 민간한테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공개발이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공공 택지를 팔지 말고
만일 이제 그 개발 비용이 안 나오게 되면 재정이나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 그러게 되면 토지 비축공사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서 그 토지 비축공사가 그 택지를 사주는 거죠. 네, 비축해 그러면 놓고 개발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비축해뒀다가 다시 LH나 뭐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여력이 되면 토지 비축공사로부터 토지를 사서 다시 이제 공공임대라든가 그 중산층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저렴한 분양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공이 토지를 수용을 했으면 민간한테 다시 넘기지 말고 직접 개발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토지비축공사 같은 별도의 공사를 설립을 해서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서민들을 위한 저가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큰 기조로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제 수용을 남발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문제는 강제 수용을 할 때는 또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도 짓고 싸게 분양하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니까 강제 수용합니다. 이렇게 놓고 뒤에 가서는 걸 민간건설회사한테 팔고 또 민간건설회사는 또 비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네. 이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앞에서의 그 강제 수용할 때의 목적하고는 많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 이런 제도를 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대장동과 같은 특혜 시비들은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좀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공공에서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고 나면 토지 임대부 주택, 공공이 수용한 토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는 계속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지어서 민간이 뭐 이렇게 그 임대 그 팔도록 하되 다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강제 수용을 해서 택지를 마련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서 마련이 된다면 이제 그 공공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 방식으로 이제 서구 유럽 같은 데는 주로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낙후된 이렇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용만 방식이 아니라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층혼합형의 굉장히 질 좋은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네. 영미권 국가들, 영연방 국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방식은 토지는 공공이 계속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서민과 중산층들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너무 주택 가격이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근데 토지는 공공이 갖고 있으니까 한 3억 원 이하로 분양을 할 수가 있어서 서민과 중산층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토지 임대부가 가능하려면 토지를 공공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100% 공영 개발하자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지금 법안을 내놓고 있고요. 박상학 의원은 뭐 적어도 80% 이상은 이제 공영 개발해야 된다. 즉 공공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공공 택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논의도 활발히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핵심적으로 하여튼 그 토지 수용 방식으로 공권력을 도용해서 토지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그렇게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기왕지사 토지가 수용됐으면 그것은 공공의 소유로 가지고 공공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하려면 이제 LH가 너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사업에 부담이 많아가지고 판교를 한참 개발할 때 이제 비용을 많이 들였으니까 짜투리 땅이었던 이제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포기할 땅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공공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금 조달을 막았죠. 그때 한누리당, 새누리당 쪽에 있는 의회에서. 성남시가 하려고 그러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건 또 성남시 의회가 막았고. 당시에는 이제 그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쪽이 다수였으니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려고 그러게 되면 또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들을 자본금의 3배로 막고 있거든요. 그것도 막았어요. 그러니까
LH 지금 사태가 난 것도 LH가 너무 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나 비리도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지방과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네네. 지방도 이제 자체적인 공영 개발을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도시개발공사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라든가 투자 심의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왜 그때 공영개발로 못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문제의 진단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택지개발과 공영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누가 측근이냐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좀 기점으로 해서 시민사회 진영과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가 입법화돼서 우리 주거 안정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